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3월달에 우리 학원 모의고사 봅니까? 모의고사 봐요? 꼭 보세요. 꼭 보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뭐 보통 모의고사 보려고 그러면 뭐 아는 게 없어서요 그러거든요. 근데 내가 원하는 점수는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보셔야 돼요. 1차라도 꼭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3월달에 모의고사 보잖아요. 2차 공법 같은 경우는 푼 사람보다 1번으로 쓴 사람이 점수 더 맞아요. 진짜 그래요. 계속 보셔야 돼요. 왜냐면 2차 공부 안 돼가지고 2차 시험 볼 때 학원에 앉아있죠? 얼마나 이제 내 자신이 미워요. 공부 안 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네. 그 고통을 학원에 느끼셔야 돼요. 그 시간은 공부한 것보다 아는 게 하나도 없네. 그걸 느끼는 게 더 좋아요, 공부에. 그래서 공부 안 되셨더라도 2차까지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특히 1차 같은 경우는 1차 100분 동안 보죠. 여러분 100분 동안 카톡 안 보고 공부해 본 적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있나요? 아마 없죠. 분명히 카톡 한 번에 봤을 거예요. 네,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꼭 모의고사는 문제집 가서 집에 가서 보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꼭 학원에서 꼭 시간 정해가지고 그 시간에 핸드폰 끄고 그 보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는 이번에 예를 들어서 민법을 먼저 풀어보세요. 4월 달에 학계론 먼저 풀어봐요. 그리고 5월 달에 학계론 계산 문제 풀어보지 말아보세요. 그러게 다 나의 스타일에 맞게 연습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시험장에 가서 민법을 먼저 풀려고 그랬는데 민법 선생님은 또 개론 선생님은 개론 먼저 풀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을 자기가 느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는 절대 안 나옵니다. 모의고사 점수는 선생님들이 조작을 해요.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학원을 더 다니게 만들까? 보통 짝수 때는 모의고사 어려워요, 보통은. 왜냐하면 우리 보통 2개월 순환이죠. 이거 영업비밀이라 말하면 안 되는데 원래. 짝수 때 어렵게 내야 홀수 5월 달에 또 학원 다니거든요. 짝수 때 쉽게 내면 5월 달 학원 안 나와버렸어. 그래서 4월 달 어렵게 내고 5월 달은 좀 쉽게 내요. 아, 역시 학원 다니까 점수가 오르네. 느끼게 만들려고. 그러다가 6월 달에 또 자질시켜요. 그래야 또 7월 달 학원 다니잖아요. 그래, 점수를 우리가 다 조작합니다. 본사에서 지시가 내려와요. 그래서 본사에서 이 문제 다시 내라고 그래요. 이건 너무 쉽다. 이거 다시 내라. 박스형 문제가 너무 적다. 이거 박스로 바꿔라. 다 그러게 해요, 이게. 왜냐면 본사에서 책을 파니까 얼마나 책을 판가 통계를 내겠죠. 그래서 걔들이 그런 거 잘해요. 어떻게 하면 책 한 권 더 팔까? 그래서 모의고사 점수랑 둘이가 조작을 하기 때문에 점수에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문제 푸는 연습하시는 겁니다. 시간 내에 문제 푸는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 이상 뭐 이하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점수는 절대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모의고사 이번에 어렵게 내라 해서 어렵게 내는데 여러분들이 못 봤다고 인상 쓰면 제가 얼마나 속으로 기뻐요. 아, 역시 의대들은 낚였구나라고. 어렵게 내려 하는데 여러분 웃고 다니면 제가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수는 아무튼 신경 쓰지 마시고 시간 되시면 꼭 오셔서 문제 푸는 연습하시는 겁니다. 그냥 연습하는 거지 그 이상 이하도 없어요. 자, 이제 우리가 지난 앞부분 좀 하고 이제 민사특별법, 주임법, 상임법 좀 했습니다. 나머지 민특법 3가지 법은 나중에 할 겁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제 다시 앞부터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약집은 4페이지 오세요. 요약집 4페이지. 우리가 3월 첫째 주에 앞부분 좀 했죠. 그래서 이제 강의노트 9페이지고 이 앞페이지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법률행위와 법률 규정 했어요. 물권도 대항력 의미도 다 했습니다. 이제 4페이지 보시면 위쪽에 공의법 물권과 채권 있죠? 이 제목 똑같은 물권과 채권. 그 중에서 밑에 7줄이 있죠? 그 중에 3줄까지 했어요. 물권은 직접적 배타적 권리가 있다. 채권은 그 관계 맺은 그 사람에게만 주장한다고 3줄 했습니다. 그럼 4번째 줄에 물권행위는 이래 시작됩니까? 지금 어디 간지 알죠? 한번 이제 이건 엄청 어렵습니다. 처음 하신 분들은 몰라요. 그래서 한번 그냥 이건 들어보는 겁니다. 자, 실밥 보시면 채권행위는 뭔가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 말이 할 일이 남아있어요? 이제 할 일이 없습니까? 앞으로 할 일이 더 있다면 이 말이죠. 앞으로 할 일이 남아있다. 근데 처분행위가 물권행위인데 처분행위는 앞으로 할 일이 없는 겁니다. 다시 이건 채권행위는 앞으로 할 일이 남아있다.
처분행위가 물권행위고 이건 앞으로 할 일이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갑부동산 을과 매매계약이 있어요. 매매하면 갑과 을은 할 일이 남아있습니까? 이제 할 일이 없습니까? 갑과 을이 매매계약하면 앞으로 할 일이 남아있어요? 할 일이 남아있어요? 아니면 이제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남아있죠. 갑은 뭐 해야 돼요? 이제 소유권 등기 넘겨야 되죠. 을은 돈 줘야 되죠? 그럼 이건 할 일이 남아있네요. 이걸 말한다. 채권행위 또는 아이시도 뭔가 의무를 부담한다. 이행의 문제가 남아있다. 이게 채권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을이 돈 주니까 갑이 을에게 소유권 등기를 넘겼다 해보세요. 그럼 을은 돈 주고 갑은 소유권 등기 넘겼죠. 그럼 이제 두 사람은 할 일이 남아있습니까? 할 일이 없습니까? 이제 할 일이 없죠. 그게 처분행위, 물권행위입니다. 즉 물권 소유권 등기했다. 저당권 등기했다. 전세권 등기했다. 할 일이 없죠? 그게 물권행위입니다. 그래서 채권행위는 앞으로 할 일이 남아있죠? 근데 처분행위는 이제 둘 다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 걸 말합니다. 자, 그럼 다시 갑이 X를 을과 매매했습니다. 그럼 매도인은 할 일이 남아있죠? 뭘 해야 돼요? 소유권 넘겨야 되죠? 매수인은 할 일이 남아있죠? 뭘 해야 돼요? 돈 줘야 되는데 할 일이 남아있죠? 근데 사실 X는 갑 소유가 아니라 제3자 A 소유예요. 그럼 갑은 자기 거 팔았나요? 타인 걸 팔았나요? 타인 거 팔았죠. 자, 그럼 갑과 을은 할 일이 남아있죠. 갑은 내 것이 아니라 타인 A 소유를 팔았더라도 갑은 어떻게 하면 돼요? A에게 소유권 취득해서 을에게 소유권 넘길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일단 유효입니다. 할 일이 남아있으니까. 이건 할 일이 남아있으니까 내 거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X를 A에게 돈 주고 사서 을에게 소유권 넘겨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채권행위는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권한 없이 해도 일단 유효입니다. 유효. 근데 A가 갑에게 절대 안 판대요. 그럼 갑은 을에게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못 넘기게 생겼습니다. 근데 갑은 을과 꼭 약속을 짓고 싶어서 에라 모르겠다. 갑이 이걸 위조해서 서로 위조해서 을 앞으로 등기했습니다. 그럼 갑이 서로 위조해서 을 앞으로 등기했죠? 그럼 이제 갑과 을은 할 일이 있습니까? 할 일이 없습니까? 할 일이 없죠. 이게 처분행위거든요. 그럼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처분행위는 꼭 권한이 있는 자만 해야 돼요. 다시 등기하면 앞으로 둘이 할 일이 없죠.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처분행위는 꼭 권리가 있는 자만 해야 됩니다. 근데 갑이 무권리 상태로 위조해서 했죠? 그래서 이게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아주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면 자 이제 권한 없더라도 이건 할 수 있어요. 앞으로 할 일이 남아 있으니까. 갑은 내 거 아니어도 A에게 돈 주고 사서 을에게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채권행위는 일단 유효입니다. 유효. 근데 이 처분행위는 할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꼭 앞으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꼭 권한이 있는 자만 해야 돼요. 권한 없는 자가 면 그 처분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라고 이제 또 나중에 계약법에 다 공부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런 게 있구나 하고 한번 예스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 2월 달에 다닌 신분은 타인권리 매매 유효, 타인권리 임대차 유효 공부했거든요. 그게 왜 그래요? 매매나 임대차는 앞으로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 거 아니어도 유효해요. 내 거 아니어도. 근데 등기를 넘긴 건 처분행위고 앞으로 할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꼭 권한이 있는 자만 해야 돼요. 권한 없이 하면 무효가 됩니다. 지금 상당히 아주 어려운 말이 있어요. 지금 이 말이 이해되신 분은 진짜로 학원 안 다녀도 돼요, 진짜. 막 이해하신 척. 이해 안 될 거예요. 약간 그럴 때마다 할 겁니다. 아무튼 이건 또 제가 나중에 내공이 쌓이면 이건 내공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4페이지 보세요. 유학제 4페이지. 4페이지 공이 물권과 채권이 있습니까? 저기 넷째 줄. 물권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처분행위다. 즉 할 일이 없어요. 따라서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즉 할 일이 남아있죠. 의무부담행위인 채권행위와 구별된다. 처분행위는 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처분 권한 있는 자만 할 수 있으므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무효이다. 이런 게 무권리자 처분행위 무효이다. 반면 의무부담행위는 할 일이 남아있잖아요. 남아있으니까 처분권이 없어도 할 수 있으므로 타인권리 매매 또는 임대차 등은 유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해 안 되면 여기는 보지 마세요. 이제 이해될 수 있고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처음 하신 분은 전혀 이해 안 되실 겁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미루시면 되고. 자, 그다음 이제 권리취득이 있는데 이건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용어만 하시면 돼요. 자, 권리취득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원시취득은 새롭게 취득하는 거죠. 승계는 누구에게 이어받은 거죠. 원시취득은 가장 간단하니까 건물을 새롭게 지으면 없던 게 생겼죠? 이게 원시취득입니다. 건물을 새롭게 지었다. 승계취득은 누구에게 넘겨받는 거죠? 자, 승계취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가 있고 이게 무슨 말인지 마시면 돼요. 뭐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특정 승계는 말 그대로 특정물 하나만 넘겨받은 겁니다. 특정 물건 A만 특별히 넘겨받은 거예요. 포괄 승계는 하나만 넘겨받아요. 한꺼번에 싹 받아요. 한꺼번에 다. 그럼 갑에게 X라는 부동산이 있어요. 갑과 을이 X를 매매하면 매매라는 하나의 원인으로 X라는 물건이 특별히 특정물이 넘어가죠. 이게 특정 승계입니다. 또 갑이 X를에게 증여하면 증여라는 한 개의 원인으로 X라는 물건이 특별히 넘어가죠. 이런 걸 뭐라 한다? 특정 승계, 같은 말이 특별히 그 물건만 넘어가죠. 특별 승계랍니다. 근데 아버지한테 부동산 3개 있는데 아버지가 사망하면 한 개의 원인으로 세 가지가 한꺼번에 싹 넘어가죠. 이걸 뭐라 한다? 포괄 승계, 포괄 승계. 그래서 이제 특정 승계인, 특별 승계인 나오면 매수인이나 증여받은 수중자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 포괄 승계인, 그럼 누굴 생각해요? 상속인, 상속인. 그래서 이게 그냥 무슨 말인지 아시면 돼요. 무슨 말인가. 뭐 시험에 나온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의미만 아시면 되겠어요. 고도를 치면 이게 1타 1패예요. 하토 하나 내리고 피 하나 가져가요. 하토 하나 내리고 피 하나 가져가죠. 하토 하나 내리고 피 하나 가져가죠. 이건 폭탄이에요. 하토 하나 내리고 바닥에 싹 가져가죠. 폭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무슨 말인지 아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만. 두 개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 지금 4페이지 나와요. 자, 이건 요식이란 무슨 말이죠? 특별한 방식을 요한다. 불요식이란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죠. 요식행위가 있는데, 여기까지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이건 우리 시험 범위 아니에요. 법인이 설립하려면 설립 등기라는 특별한 방식을 요합니다. 혼인도 뭘 해야 돼요? 혼인신고라는 특별한 방식을 요합니다. 유언도 죽은 아버지 깨워서 아버지가 한 거냐고 물어볼 수 없죠. 그러니까 살아의 생전에 엄격한 방식을 요합니다. 셋 다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우리 시험 범위 이거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129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129페이지. 우리 책 통틀어서 거기 딱 하나예요. 우리 책 통틀어서. 민법이 아니라 민사특별법. 민법이 아닙니다. 민사특별법에서 집합건물법이라고 아직 한 번도 공부 안 했습니다. 그럼 129페이지 상단에 동그라미 2번 있어요. 일단 무슨 말인지 몰라도 됩니다. 일단 읽어만 보세요. 자, 결의 후 집회 소집자는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구분 소유자에 대하여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 참가 여부 해답을 거기 서면에 동그라미 쳐요. 서면으로 촉구가 최고해야 한다. 그러니까 밑줄. 뭐로 해야 되죠? 말로 해야 돼요? 서면으로 해야 돼요? 꼭 서면을 하라 했죠? 그럼 자, 잠깐 저 보세요. 우리 책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 하나만 서면을 해야 됩니다. 다시 우리 책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만 서면을 해야 돼요. 거기 아니고 다른 데서 서면을 해야 한다. 무조건 틀립니다. 다시 우리 책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만 서면을 해야 된다? 거기 129페이지. 129페이지. 그럼 서면이라는 방식을 요하네요. 우리 시험 범위 유일한 요식이에요. 서면이라는 방식을 요한다. 유일한 요식. 이게 우리 시험 범위 유일한 요식입니다. 여기 제외하고 뭐뭇은 서면을 해야 한다. 무조건 틀려요. 우리 시험 범위는 99% 불요식. 99% 불요식입니다.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말로 구두도 해도 되고 서면을 해도 되고. 그래서 129 여기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건 보통 평균 12년에 한 번 시험에 나와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라 여기 빼고 서면을 해야 한다. 무조건 틀린 거죠. 그게 중요해요. 그게. 다 뭐다? 불요식. 서면이라는 특별한 방식 요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부동산이 있는데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갑과 을이 매매라는 법률행위를 체결했어요. 매매가 법률행위죠. 그러면 자, 매매라는 법률행위가 언제 성립했을까요? 1번 어젯밤에 구두가 말이죠. 입구자 말로 어젯밤에 핸드폰 통화로 10억에 매매하기로 어젯밤에 합의하고 어젯밤에 오늘 오전에 중개사무소에서 매매 계약서 쓰고 그리고 매수인이 계약금 보냈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갑에서 을 앞으로 한 달 후에 소유권 등기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1, 2, 3, 4에서 매매라는 법률행위가 언제 성립했을까요? 언제 성립해요? 1번입니다. 1번. 우리 계약서 같은 유효하지 않아요. 계약서 같은 서면 유효하지 않는다. 이때 매매가 성립한 겁니다. 그럼 2번은 뭐 한 거죠? 2번은 그냥 증거를 작성한 거죠. 2번은 뭐다? 증거 작성. 그리고 이때 성립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면 같은 거 유효하지 않아요. 그냥 말로도 성립한다. 부동산은 금액이 비싸니까 딴소리 할까봐 증거를 쓰는 겁니다. 그러죠? 우리가 아이스크림, 마트에서 아이스크림 사요. 그럼 매매 계약서 씁니까? 안 써요. 그러죠? 금 살 때, 막 5억 산다. 매매 계약서 써요? 안 써요. 그러죠? 이건 나중에 딴소리 할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 성립과 증거를 갖춘 건 서로 다른 말이죠?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말 나오면 우리 시험에 무조건 틀렸다. 이런 걸 외우는 게 객관식 시험 준비예요. 아까 129페이지 빼고 이제 우리 민법에서 이 말은 무조건 틀렸다. 시험에 가끔 나온 게 대리권 수여할 때 인감있는 위임장 교부해야 한다. OX 뭐예요? X입니다. 중개사법에서는 위임장 주라 그러죠? 그러죠? 그건 못 믿으니까 주라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믿을 수 있으면 안 줘도 돼요. 상대방이 너 대리인이라고 믿으면 안 줘도 되는 겁니다. 서로 얼굴을 모르니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위임장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다. 보통은 주지만 꼭 줘야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객관식 시험 준비를 유치합니다. 이런 거 안 틀리게 이런 거 한 줄 외우는 게 객관식 시험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객관식 유치하게 하셔야 돼요. 유치하게. 주관식은 멋있죠. 내가 중요한 건 내가 딱 외워서 딱 쓰거든요. 멋있게. 딱 내 생각을. 객관식은 이런 거 안 틀리게 연습하는 게 객관식 시험 준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분류식이다. 그래서 우리 시험범위 이게 유일한 요식 129페이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제2장 법률행 가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오세요. 그리고 우리 지금 이 책 얇아요? 두꺼워요? 이 책? 엄청 얇죠? 엄청 얇죠? 가끔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선생님 이것만 봐도 되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발 이거라도 보라요. 제발 이거라도 보세요. 여기 우리 기본서보다 양이 더 많아요. 기본서 없는 것도 되게 싹 있습니다. 엄청 이게 양 많은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해 보는 겁니다. 자, 이제 법률행위가 지난주에 뭐였죠? 아니, 2주 전에. 법률행위는 당사자 의사에 따라, 내 의사에 따라 권리가 변하는 거죠. 법률행위가 뭐다? 내 의사에 따라 권리가 변하는 거. 법률 규정은 내 의사와 무관한 거죠.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반드시 안에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내 의사에 따라 권리가 변하는 거죠. 반드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법률 규정이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권리가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6페이지 보세요. 6페이지. 6페이지 상단에 01번 법률행위 의의가 있죠. 여기 보시면 법률행위란 일정한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필요불가결, 꼭 필요해, 꼭 있어야 한다. 필요불가결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을 말한다. 따라서 의사표시가 무효 또는 취소되면 법률행위도 무효 또는 취소가 됩니다. 왜 그래요? 법률행위 안에 의사표시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효가 되면 법률행위도 무효가 되는 거죠. 밑에 01번 단독행위와 02번 계약이 있습니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 개수에 따라서 한 개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게 단독행위고 대부분 형성권이거든요. 이건 대부분 형성권입니다. 계약은 혼자예요? 둘이에요? 둘이 하죠? 이건 의사표시 두 개가 일치해서 성립하는 법률행위입니다. 중요한 게 단독행위도 법률행위예요. 단독행위도 뭐다? 법률행위.
내가 원해서 하죠. 내 의사에 따라하는 거죠. 법률행위입니다. 꼭 계약만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단독행위도 내가 원해서 하죠. 내 의사에 따라 해서 법률행위입니다. 그럼 단독행위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있거든요. 이걸 시험에 가끔 내는데 상대방 있는 거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돈 갚지 마 그러면 그 의사표시 1개 돈 갚지 마 그러면 바로 채무가 없어집니다. 취소권자가 취소한다 그러면 그 1개 의사표시로 상대방 동의 없이 바로 취소 효과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독행위는 대부분 형성권이다. 해제권자가 해제한다 그러면 상대방 동의 없이 바로 해제 효과가 형성되는 겁니다. 월세 밀려서 임대차를 해지한다 그러면 상대방 동의 없이 바로 해지 효과가 형성되는 겁니다. 추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단독행위는 대부분 형성권이다. 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우리 시험에 보통 이거 3개 나오거든요. 먼저 소유권 포기입니다. 소유권 포기. 유언, 유증 같은 말이에요. 다음 재산범위 설립은 시험범위 아니지만 애들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3개를 외워둔 거예요. 상대방 있는 거 엄청 많아요. 네, 상대방 없는 건 보통 이게 3개 외우면 우리 시험은 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소포의 적인데 제가 암기법을 며칠 전에 개발했어요. 유재석한테 소포 하나? 소포 없어. 유재석이 알도 모르는데? 유재석한테 소포 없어? 네, 유재석한테 소포 안 왔다고요? 알아요, 오지. 뭐, 나만 알지. 유재석이 나 알아요? 그래서 유재석한테 소포 없어? 아무튼, 꼭 이거 외워두세요. 시험에 잘 나오니까. 왜냐면, 이거 시험범위 아니지, 이거 시험범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세히 공부하지 않아요. 근데 시험에 나오죠? 외우시는 겁니다. 일단, 소유권 포기는, 자, 만약에 내가 합격해서 이 책 합격해서 이 책 버려버려요? 소유권 포기하죠? 그러면 상대방 있습니까? 없죠? 자, 유언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할아버지가 나 죽으면 X 토지 내 손자에게 주라, 손자에게 준다라고 유언을 해서 유언. 그럼 이 유언장이 할아버지가 죽으면 공개될 수 있죠. 지금 할아버지가 유언했을 때 누가 이걸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죠. 할아버지가 이거 작성할 당시에 누가 안 들어도 된다고요. 뭔지 알게 돼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때 알려지겠죠. 그러니까 유언할 때 꼭 이걸 누가 몰라도 돼요. 누가. 그래서 이건 상대방이 정했지 않아요. 그냥 나 혼자 쓰고 그냥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 죽으면 이게 밝혀지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 작성할 때 꼭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나 혼자 딱 적어놓고 나 죽으면 열어봐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작성할 때 꼭 누구에게 해야 되는 거 아니다. 그게 상대방 없는 단독이 작성할 때. 그 다음 재산범위 설립은 장학재단 생각하면 내가 낸 장학금이 누구한테 갈지 몰라요. 그 정도 이해하시고 아무튼 꼭 외우세요. 네, 시험범위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 설명하고 외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계약은 이제 둘이 하는 거죠. 계약은 의사표시 2개가 일치합니다. 가백에 X가 있는데 우리에게 3억에 살래라고 청약 물어봤어요. 먼저 하는 게 청약입니다. 그래 3억에 살게 그러면 2개의 의사표시가 일치해서 성립하는 게 계약입니다. 이건 2개가 일치한다. 이건 1개만으로 성립합니다. 그리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시험이 뭐가 나오냐? 자, 시험 이제 단독행위 시험에 나와요. 자, 단독행위는 의사표시 1개만으로 성립하니까 원칙 조건 기한 붙일 수 없습니다. 내 의사표시 1개만으로 성립하는데 내 맘대로 조건 기한을 붙이면 상대방에게 해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해이가 될지 모르니까 이건 조건 기한 붙일 수 없다. 왜 못 붙여요? 상대방에게 해가 될까봐. 근데 예외적으로 상대방에게 피해가 되지 않아요. 상대방이 동의했거나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네요. 이때는 상대방을 해할 우려가 없죠? 그때 예외적 붙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 간에 1000만원 채권이 있어요. 근데 갑이을한테 야, 너 사회봉사 100시간 하면 조건이네요. 사회봉사 100시간 하면 1000만원 갚지 마 그랬어요. 돈 갚지 마가 단독행위죠. 돈 갚지 마. 근데 조건을 붙였네. 뭐 하면? 사회봉사 100시간. 근데 이 조건은 우리에게 전혀 불리하지 않죠. 우리 돈 갚든가 아니면 우리 사회봉사든가 우리 선택할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이익만 줘요. 이렇게. 그러죠? 이런 건 예외적 붙일 수 있다. 또 우리 동의에도 붙일 수 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 단독행위는 대부분 형성권 그래서요. 그래서 이건 이제 외우셔야 되는데 이거 둘 다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거든요. 둘 다 시험 범위 아닙니다. 근데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이건 자세히 공부할 수가 없어요. 자, 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리는가 안 걸리는가고, 그러니까 청구권이 제척기간 그럼 무조건 틀려요. 다음 형성권은 제척기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형성권이 시효로 소멸한다 무조건 틀려요. 그래서 청구권은 뭐다? 소멸시효 문제. 형성권은 제척기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월 달에 다니신 분들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 안 걸리고 공부했죠. 매매 같은 채권적 청구권은 10년 소멸시 걸린다고 공부했죠. 그래서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는가 안 걸리는가 문제고 형성권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 문제입니다. 그럼 이건 시험에 안 나오지만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가? 시험 범위 아니에요. 소멸시효는 중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제척기간은 중단 같은 게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듣고 잊어버려도 돼요. 법에서 제척기간을 만든 이유는 법률관계를 빨리 끝내려고, 조속히 빨리 끝내는 게 목적이에요. 빨리 해결. 그러니까 이게 아예 중단 같은 걸 둔 적이 없어요. 아예 빨리빨리 끝내려고. 이건 빨리빨리 끝내는 게 목적이에요. 조속하게. 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척기간이 지났는가는 당사자가 주장 안 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합니다. 왜 그래요? 법원이 빨리빨리 끝내려고. 다시 제척기간은 당사자가 주장 안 해도 법원이 알아서 판단해요. 왜 법원이 판단해요? 빨리빨리 끝내려고. 그게 제척기간입니다. 이건 하나 외워두셔야 돼요. 이건. 왜 그런가? 조속히 빨리 끝내려고 법원이. 그래서 예를 들어 취소권은 형성권이죠. 취소권. 근데 10년의 제척기간 걸리거든요. 10년 지나서 취소권을 가지고 법원에 오면 법원이 아예 그 사람 소송 안 받아줘요. 10년 지났다고. 이렇게 당사자 주장 안 해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합니다. 왜 그런다고요? 조속히 빨리빨리 끝내려고. 이거 하나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6페이지 01번 단독행위 지금 거기 3번, 4번 단 겁니다. 지금 동그라미 4번 이렇게 써요. 계약은 두 개가 일치한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오시면 법률행 해석이 있는데 법률행위 안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죠? 의사표시. 그래서 이건 의사표시 해석과 거의 똑같습니다.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다? 의사표시. 그래서 의사표시 해석하고 거의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럼 의사가 내 속마음이죠. 의사. 표시가 상대방에게 알린 거죠. 그럼 대부분의 의사표시는 내 속마음과 말한 게 일치하겠죠. 이게 일치하면 완전 정상이라 굳이 법이 관여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이 비정상의 법이 관여합니다. 항상 민법은 비정상이에요. 미정상. 민법은 정상은 공부 거의 안 합니다. 다른 과목은 다 정상이죠. 그렇죠? 뭐 개론도 다 정상이고 어떻게 하면 또 뭘까? 공부도 다 이렇게 한다. 다 정상 공부하죠. 민법은 뭘 공부한다? 비정상. 비정상. 그러니까 민법을 오래 공부하면 제가 사람이 좀 이상해져 이렇게. 아까 비정상 못 쳐졌죠. 아까 비정상. 그러니까 민법은 빨리빨리 끝내야 돼 이거. 그래서 정상은 굳이 법에서 관여 안 해요. 일치하지 않은 비정상의 법이 관여해서 표의자의 의사가 내심적 효과 의사 그래요. 같은 말이 진이 진짜 의사. 이 진짜 의사를 중시한 게 있고 그렇지 않고 표시로부터 할 수 있는 표시상 효과 의사를 더 중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더 중시한 걸 자연적에서 그래요. 이것은 말한 자, 표의자 시각을 더 중시해서 표의자의 진짜 의사를 중시한 걸 자연적에서 그렇지 않고 상대방이 있는 의사 표시는 상대방은 진짜 의사보다 표시를 더 믿겠죠. 그래서 이쪽을 중시한 해석을 규범적 해석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표의자 시각이에요? 상대방 시각이에요? 상대방 시각. 그럼 대강 구별됩니까? 대강 구별되죠? 그럼 이렇게 돼서 그냥 이제 시험에 뭐가 나오냐? 시험에 여기서 자연적에서 오표시 모의가 나옵니다. 시험에. 그래서 이제 이것만 아시면 돼요.
이건 대강 구별되어 이렇게 약간 다르구나. 감만 잡으시고 시험은 뭐가 나온다? 오표시무예. 그럼 오표시무예는 자 의사를 중시해요? 표시를 중시해요? 의사. 그래서 자연적 해석이다. 자연적 해석. 그래서 시험 오표시무예가 나옵니다. 오표시무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7페이지 양거리 오표시무예 있죠? 그러니까 제가 책은 일일이 안 읽어들어도 여기 제목까지 다 우리 책하고 똑같습니다. 양거리 2번. 그럼 이제 실반 보세요. 일단 오표시무예 잘 보시면 표시를 잘했습니까? 잘 못했습니까? 표시를 잘 못했죠. 그래도 아무런 해가 없대요. 다시 표시를 잘못해도 아무런 해가 없어요. 그럼 굳이 취소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해서 취소해서 이걸 꼭 외우세요. 다른 건 논리적 연결이 되는데 이건 논리적 연결이 안 됩니다. 다시 표시를 잘못해도 아무런 해가 없어요. 그럼 굳이 취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해서 취소 X 꼭 외우세요. 자 이런 사건입니다. 갑에게 X토지와 Y토지가 있는데 갑과 을이 X토지 둘러보고 X토지 매매 합의했어요. 어떤 토지 합의했어요? X토지. 근데 와서 계약서를 쓴다는 게 둘 다 차고에서 계약서는 Y토지 지번을 잘못 적었습니다. 둘 다 차고에서. 그 계속 차고 Y토지 등기부를 열어가지고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해줬어요. 그리고 우리 병한테 팔았다 해보세요. 그럼 지금 갑과 을은 어떤 토지에 의사합치했어요? X토지. 근데 표시를 뭐로 잘못했죠? Y로 잘못했네요. 이걸 나중에 갑과 을이 이걸 알게 됐네요. 그럼 갑과 을이 어떻게 할까요? 이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 사실을. 이때는 몰랐겠죠? 나중에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야지. 아, 우리 그때 미쳤나봐요. 아니, 우리가 왜 Y로 잘못했을까요? 그러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그러면 매매는 X의 성립이에요? Y의 성립이에요? X 성립하고, 이 잘못된 표시 지워야겠죠? 표시 지워야 되죠? 그러면 자, 표시를 중시했어요? 의사를 중시해서 의사? 의사를 중시한 거죠. 표시 무시하고. 이게 아까 뭐다? 자연적 해석. 잡으셔주세요. 자, 지금 의사를 중시해서요? 표시를 중시해서요? 의사 X. 의사를 중시했죠? 이게 뭐다? 자연적 해석, 자연적 해석. 의사를 중시했어요. 다시, 표시 무시하고 뭘 중시했다? 의사에서 자연적 해석입니다. 그럼 이제 갑과 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서 찢어버리고 X로 바꾸면 되고. 그러죠? 아니면 줄 끊고 X로 바꾸면 되죠. 그 Y토지 등기 잘못했죠.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지워야지, 다 지워야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X토지 등기 열어서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하겠죠? 그럼 소유권 취득하겠죠? 그래서 갑과 을이 의사합치는 X에 놓고 실수로 Y로 표시할 수 있죠? 그때 어떻게 한다? 잘못된 거 싹 지우고 제대로 고쳐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X는 완전 유효라 취소할 게 없어요. 그 다음 Y토지는 매매계약 했나요? 매매계약 성립도 안 했죠? 그럼 좀 이따 보겠지만 성립도 안 하면 무효 취소가 나올 수가 없어요. 성립했어야 무효 취소가 나오거든요. 결국 두 토지 다 취소 X 이걸 꼭 외우셔야 돼요. 두 토지 다 취소 X. 그럼 도대체 여러분 어떻게 토지를 지번을 착각했을까요 이게? 그래서 이게 실제 사건이 이겁니다. X 토지가 969-36번지예요. Y는 969-39번지였어요 이게. 여기 한 끗 다르죠 여기 한 끗. 그래서 실수할 만하죠 이렇게? 이게 여기만 다르죠 여기만. 실수할 만하죠? 그래서 실수를 96-39로 잘못한 거 이게. 그럼 다시 지우고 36으로 바꾸면 되는 거죠? 그래서 취소 X를 꼭 외웁니다. 취소 X. 자 그러면 다음 중 옳은 거 해가지고 이게 지문 하나 딱 15X 나왔어요 시험에 35회 때. 그럼 자 지문 하나가 엄청 기네요. 그럼 객관식은 항상 어디를 보라고요? 끝부분에. 끝에 뭘 물어봤죠? 착오로 취소할 수 있는 거 물어봤죠. 그럼 자부터 X토지를 계약 목적물로 삼은 당사자가 모두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 Y토지로 표시했네요. 이게 오표시무예죠. 의사합치는 X, 표시는 Y 오표시무예. 그럼 뭐가 떠오른다? 취소 X.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취소 X를 꼭 외우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런 질문 절대 못 풉니다. 자, 그럼 7페이지 보세요. 요약집 7페이지. 7페이지 상단에 01번 자연적 해석이 있습니다.
양거리 1번 의인은 둘째 줄의 굴궁무시 내심적 효과를 밝히고 중시하는 해석입니다. 양거리 2번 오표시 뭐에 보입니까? 밑에 줄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쌍방 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X토지에 관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서상 목적물을 X토지의 별개인 Y토지로 표시했다. 굴궁무시가 보시면 되게 X토지 매매계약, Y토지 표시 이게 뭐다? 오표시무에. 동그라미 1번 당사자가 합의한 X토지 간의 매매계약은 성립하므로 차고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한편 Y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도 않았으므로 취소할 수 없다. 이번 만일 Y토지에 대해서 매수인 여기 매수인 여기 매수인 을명의로 등기가 마쳐졌다면 Y는 매매한 적 없죠. 그러니까 이는 원인 없이 경로된 맞춰진 것으로서 무효 등기가 됩니다. 다음 공의 교범적 해석은 표시행위를 중시한다. 상대방 시각이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봐요. 7번 보세요. 문제는 제가 집에 갈 때 드리죠? 3개씩나 드립니다. 자, 오늘 1번. 갑은 을소유네요. 사람주의. 을소유 X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을과 합의했다. 그럼 임차가 중요해요? 매수가 중요해요? 그렇죠. 이 말은 그냥 뻥카죠. 뻥카 있으나마는 이거 그냥 뻥카예요. 없다 생각하면 갑은 을소유 토지를 매수하기로 을과 합의했죠? 근데 계약서에 Y토지로 잘못 기재했네요. 이게 뭐다? 오표시 무효. 합의는 X, 표시는 Y. 그럼 뭐가 떠올라요? 취소 X. 옳은 겁니까? 그럼 취소할 수 없다 보여요? 취소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있으면 답인데 여기 취소할 수? 일단의 답이 아니네요. 4번도 취소할 수? 답이 아니라 답이 아니네. 재수없네. 그럼 이제 임금 1번부터 읽어야지 이제 1번부터. 자, 옳은 거죠 1번. 1번이 정답이죠. X 성립한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옳은 건 정답 어디 갔다 했죠? 1번 있다 했죠? 그게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자, 옳은 건 정답 어디 갔다 했죠? 위쪽. 근다고 또 집에 가서 또 계속 세워보지 마세요. 옛날에 어떤 분이 세웠더라고요. 아니, 작년 문제 옳은 것이 아래가 더 많다고 저한테 막 따지던데. 찍을 때 이왕이면 위쪽에 찍으라 이 말이에요. 이왕이면. 2번 Y토지 성립한 적 없죠? 3번 X토지 매매 성립 여기까지 맞았어요. 근데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4번 Y토지는 매매 성립도 안 했죠? 그러니까 취소할 수 없다. 5번은 XY 어느 토지 성립하지 않은 틀렸지? X 성립했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그리고 취소해서 기억하세요. 자, 이제 약간 복잡해집니다. 근데 어려운 게 아니라 양이 이것 많은 겁니다. 자, 이제 법률행위가 원인이 돼서 권리 변동이 발생하려면 법률행위는 두 가지가 갖춰야 돼요. 먼저 성립해야 돼요. 성립한 걸 전제로 이게 효력 요건 또는 효력 발생 요건 똑같아요. 성립한 걸 전제로 효력 요건을 갖춰야 법률행위가 완전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럼 법률행위가 우리가 원인에서 하는 거죠. 매매나 임대차 생각하면 되죠. 이게 성립하려면 일단 성립한 걸 전제로 효력을 온다 했죠, 이렇게. 그래서 성립도 안 했다면 효력 요건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립도 안 했다면 유효, 무효, 취소가 나올 수 없습니다. 투수가 공을 던져야 스트라이크 볼이 나옵니다. 투수가 공도 안 던졌는데 스트라이크 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효력 요건은 성립한 걸 전제로 나오는 말입니다. 일단 매매나 임대차가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람이 필요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상대방에게 알리려면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필요했죠? 의사표시. 그리고 당모가지에서 당모구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세 가지. 성립한 걸 전제로 효력 요건을 갖춰야 돼요. 당사자는 세 가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시험범위 아니지만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민법이 어려운 이유가 시험범위가 아닌 걸 많이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2차도 못하고 우리나라 법 공부 못합니다. 일단 권리 능력은 사람으로 태어나면 다 있습니다. 의사 능력은 제정신이다. 우린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술 마시고 있어요? 공부하고 있죠? 아니면 졸고 있거나?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린 건물 안에 있어요? 건물 밖에 있어요? 알고 있죠? 인식력이 있는 게 의사 능력. 그 다음 행위 능력은
다른 사람 도움 없이 혼자 유효하게 행해야 할 능력을 말합니다. 세 가지가 필요하고 법률행위 목적은 확가적타 이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확가적타. 다음 의사표시는 의사가 내 속마음이죠. 표시가 겉으로 알린 거죠. 아까 이게 일치해야 돼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되고 의사 형성 과정에 타인에게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다 효력 요건이고 일반적인 법률행위는 아무 말 없으면 효력 요건을 다 갖춘 겁니다. 이걸 다 갖추면 완전 유효, 완전 정상이죠. 법이 관여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파야 병원에 가듯이 법에서는 이 효력 요건 중에 하나라도 결하했을 때 이 비정상이 법이 관여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하나라도 결하했을 때 어떤 건 법에서 무효로 만든 게 있고 어떤 것은 취소 사유로 만든 게 있습니다. 이걸 다음 주까지 계속 공부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법률행위가 효력 요건을 다 갖추면 완전 유효, 완전 정상이라 법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파야 병원을 가듯이 법에서는 효력 요건 중에 하나라도 결하했을 때 이 비정상이 법이 관여해서 어떤 것은 무효 사유, 어떤 것은 취소 사유로 만들고 있습니다. 권리 능력은 사람이면 다 있기 때문에 뭐 시험에 낼 것도 없고 문제될 게 없어요. 의사 능력은 제정신이다. 이걸 결한 사람이 의사 무능력자입니다. 제정신이 아니다. 이자 간행위 둘 중에 무효 사유가 됩니다. 제정신이 아닌 이제 대표적으로 깐난행위. 젖먹이 유아는 내가 밥을 먹은지 똥을 먹은지 몰라요. 그러죠? 우리는 능력 있죠. 근데 갑자기 우리가 술이 만취했다. 어제 노래방 3차 갔는데 나는 기억이 안 나요. 나는 그때 잠시 뭐다? 뭐 깐난행위보다 더 지능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만취하면 의사 무능력이 될 수 있다. 완전히 정신중환자, 보통 세 가지 정신중환자, 깐난행위 또는 만취자를 말합니다. 그자가 한 행위는 둘 중에 뭐다? 무효사유가 됩니다. 행위 능력은 다른 사람 도움 없이 나 혼자 할 능력을 말하고 이걸 결한 자를 제한 능력자라고 말합니다. 이 능력이 좀 모자라니까 능력을 좀 제한시켜요. 이자를 보호하려고. 그래서 이자가 한 행위는 둘 중에 무슨 사유? 취소 사유가 됩니다. 법률행위 목적은 확가적타 네 가지가 필요하죠. 네 중에 하나라도 못 갖추면 전부 다 무효 사유만 있습니다. 여기 무효 사유 네 가지예요, 네 가지. 이 네 가지입니다. 다음 의사 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면서 의사 형성 과정에 타인에게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아야 돼요. 이게 정상이죠? 일치를 결하했다가 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다. 그게 이제 비통착 세 가지가 있고 하자가 없어야 돼요. 이걸 결한 게 타인에게 부당한 간섭을 받았다. 이게 사기강박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좀 이따 하겠지만 비통의 무효 사유가 있고 착사강의 취소 사유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칠판에서 여기서 자 여기서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 어떤 게 더 많아요? 무효와 취소 어떤 게 더 많아요? 네 개 똑같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기 네 가지라 했죠, 네 가지. 넷 중에 하나라도 길하면 다 뭐다? 무효 사유. 그러니까 이제 뭐가 많아요? 무효가 많죠. 그리고 여기 칠판에 없는 것도 무효는 엄청 많아요. 우리 시험범위에 이 칠판에 없는 것도 무효는 엄청 많습니다. 근데 취소는 딱 네 가지예요. 딱 네 가지. 외웁니다. 제착사강. 취소는 딱 네 가지다. 뭐밖에 없다? 제착사강. 딱 네 가지예요. 나머지는 비정상 나오면 다 무효입니다. 비정상 나오면 나머지 다 뭐예요? 무효. 그래서 우리 요약집 31페이지 펴보세요. 요약집 31페이지. 중간에 03번 법률행위 취소라고 써있나요? 밑에 01번 취소권에서 양괄호 1번 취소사유 보입니까? 거기 제착사강 보이죠? 딱 네 가지다. 다시 비정상 중에 취소는 딱 네 가지. 나머지는 다 무효. 비정상 나왔다면 나머지는 다 무효. 우리 시험 범위 취소가 딱 몇 가지? 제착사강 딱 네 가지입니다. 외워두세요. 시험에 잘 나와 이거.
그럼 우리가 1월 달에 문제 풀어봤는데, 잘 보세요. 취소가 뭐밖에 없다? 제차사가. 그러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를 상대방이 안 경우, 진이 아닌 의사표시 상대방이 안 경우 취소할 수 있다. OX 뭐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상대방이 안 경우 취소할 수 있다. OX 뭐예요? 오늘 처음 하시면 이거 풀 수 있어요. 아, 이건 초등학생도 풀어요. 다시.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상대방 안 경우 취소할 수 있다. OX 뭐예요? 이제 X입니다. 왜 X예요? 유관이잖아요. 유관인데 취소가 괜히 무조건 틀린 거냐. 여기 뭐 초등학생도 푼다니까, 이거. 여기 제착사가 아닌데 취소가 이게 무조건 틀린 거죠. 취소 뭐밖에 없다? 제착사가. 이게 무조건 틀린 겁니다. 이거 최근에 정답으로 2번 나왔어요. 자, 여기서 이거. 여기시라고 이거. 그러니까 문제는 의외로 쉬운 게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나머지는 다 취소라고 기억합니다. 이제 이거 하나씩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무효 취소 잠깐 이것까지 보고 좀 쉬겠습니다. 무효 취소. 이거 이제 다음 주에, 그 다음 주까지 계속 해야 돼요. 일단 예습으로 잠깐 보는 겁니다. 자, 우리 요약집 29페이지 보세요. 29페이지. 29 상단에 01번 총설 보입니까? 그 밑에 4줄 있죠? 5줄 있죠? 이제 그거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자, 7번 보세요. 어떤 게 무효라면 처음부터 아무 효력이 없답니다. 행위가 아무 효력 없어요. 효력이 없기 때문에 내 채무를 이행 전이라면 둘 다 이행할 필요 없고 상대방은 이행 전국 못합니다.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무효인지 모르고 이행했네요. 원래 이행할 필요 없지만 괜히 이행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내 거 다시 돌려받으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행할 필요 없는데 괜히 했기 때문에 당신이 얻은 부당이득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데 시험에 나와요. 네, 부당이득이죠? 부당이득이란 공짜가 없다 이 말입니다. 공짜가 없다. 여기서 법률상 원인 없이 그랬죠. 그 대표적인 예가 무효예요, 무효. 무효가 법률상 원인 없거든요. 다시 법률상 원인 없이 그 말이 공짜로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네요. 그럼 그 이익을 반환해야 됩니다. 이익을 반환해야 된다. 그럼 반대해서 가면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좀 이따 하겠지만 여러 가지 무효 중에 이게 103조 무효입니다. 103조 무효일 때는 이행했더라도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특칙이 나와요. 그게 불법원인 가배랍니다. 이것도 시험 범위 아니지 시험에 나와요. 불법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했죠. 그때는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는 특칙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불법은 좀 이따 하겠지만 이게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 불법이 뭘 말해요? 103조 반사회적 행위를 말합니다. 강행규정 위반 아니 이거. 여기서 말한 불법이 뭐다? 반사회적 행위 103조를 말합니다. 그럼 무효를 잠깐 정리해보면 이행 전에는 모든 무효 똑같아요. 이행 전에 모든 무효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 청구 못합니다. 근데 이행 후가 달라요. 여러 가지 무효 중에 좀 이따 볼 103조 무효라면 반환 청구 못하는데 103조가 아니라 다른 사유 무효라면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행했을 때 여러 가지 무효 중에 103조 무효라면 반환 청구 못하는데 103조가 아니라 다른 사유 무효라면 뭐 할 수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행전은 다 똑같죠. 이행 후가 다릅니다. 그 다음 어떤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면 일단 행위가 유효인데 취소권이 생겨서 여긴 취소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취소권자가 취소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어요. 취소권이 있는데 내가 피해가 너무 심해요. 손해가 심하다. 그럼 취소하겠죠. 행위실효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취소하면 무효가 되죠? 그럼 이쪽으로 올라와요. 취소하면 무효가 되죠? 그러면 이행 전에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했다면 내 거 돌려줘라고 청구하면 됩니다. 근데 어떤 사유로 취소권이 소멸했네요. 이게 없어졌단 말이죠.
유효만 남아서 이제 행위가 완전 유효로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취소는 할지 말지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취소권이 있더라도 오히려 나에게 유리하네요. 그럼 취소해 안 해요? 안 하겠죠. 취소권이 있어도 귀찮아. 손해가 10,000원이라 귀찮아. 그럼 취소해 안 해요? 안 할 수 있죠. 근데 취소는 할지 말지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취소하면 결국 무효가 돼서 이쪽으로 다시 올라와요. 취소하면. 그래서 여기는 이행 전에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했다면 하나만 청구 받으면 됩니다. 어떤 사유로 취소권이 소멸되면 유효로 확정이 되죠? 그때는 내 채무를 이행해야 된다. 유효니까 약속을 지켜야 된다. 무효가 되면 약속을 지킬 필요 없답니다. 그러니까 무효는 자기를 무효로 할 수 있는 글에 적지 않았죠? 여기 그냥 무조건 무효입니다. 처음부터 10년, 100년이라도 쭉 무효예요. 근데 취소를 할 수 있잖아요? 취소할지 말지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이건 입법 정책 문제입니다. 법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건. 이유가 없습니다. 법을 그렇게 만든 거라 나라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급이 무슨 말이죠, 소급? 그죠? 시간이 앞으로 거슬러 올라간 거죠? 자, 이때 매매했는데 매매 한 달 후에 취소하면 오늘 취소했지만 한 달 전 매매를 취소했죠. 한 달 전으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걸 뭔다? 소급한다. 이때부터 무효로 바꿔버립니다. 소급이 시간이 거꾸로 거슬러 올라간 거죠? 과거로 가는 걸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2주까지 계속 공부할 겁니다. 오늘 살짝 봤어요. 그게 29페이지 제일 상단에 01번 총소라고 밑에 5줄 써 있습니다. 나중에 또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5페이지 와보세요. 5페이지. 박스 있습니다. 박스. 먼저 1번 무효했어요. 양가로 1번 무효 효과에서 동그라미 1번 이행 전에 이렇게 했고 이제 2번 이행 후인데 원래는 부당이득 발언 청구할 수 있지만 하필 반사회적 행위 무효라면 못한다고 이제 했습니다. 이렇게. 그다음 양가로 2번 무효와 제3제는 좀 이따 이제 뒤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일단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자 10분 쉬고 이어서 하겠습니다.